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행동 경제학 그리고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내역을 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용한 돈에 많이 집착들을 하는데요. 그 심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BTS 공연 티켓 또는 마이클 조던의 올스타 팀 시합 경기 티켓 요런 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어요. 티켓이.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 날 또는 시합 날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BTS의 핵심 멤버 그 사람들이 한 몇 명이 못 나온다. 또는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또 핵심 멤버가 시합에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여기에다가 날씨도 되게 안 좋아져서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강추위가 몰아친 거죠. 그래서 공연장이나 경기장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이게 안 쉬운 정도를 넘어서 위험한 상황이기까지 할 때 그런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라면 티켓을 사용하러 가시겠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오늘의 질문입니다. 케이스 1은 간단하게 우리가 공짜 티켓을 받았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케이스 2는 내 돈 주고 티켓을 샀다는 거죠. 근데 이 티켓은 좀 가격이 좀 낮은 대신에 환불이나 재판매가 불가한 티켓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티켓이 공짜로 생긴 경우와 돈 주고 산 경우 어느 쪽에 이런 아쉬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공연장 또는 경기장에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돈 내산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죠. 사실은 이 티켓의 비용, 즉 공연장의 그 자리값은 이미 그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다 돈을 낸 거기 때문에 공짜 티켓이냐 유료 티켓이냐 할 거 없이 이미 그 티켓에는 고유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가치가 내 주머니로 돌아오지는 않는 상황인 것은 똑같아요. 더군다나 눈보라가 몰아치거나 아니 몰아치거나 이것이 티켓 비용에 영향을 미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짜 티켓일 때에는 공연장 가기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돈을 주고 샀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길 가보겠다라는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게 뭐냐? 내가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것, 내 돈 주고 산 것을 버려버리는 거. 이 손실이 생기는 것을 회피하는 것, loss a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내부에서 이렇게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조금 더 돈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처음에 넣었던 돈을 복구해 내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 행동에서 이거를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데 sunk cost fallacy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이 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1985년도에 조직적 행동과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헐 아케스라는 사람과 캐서린 블루머라는 사람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85년에 내셨는데 이 과정에 82년부터 83년까지 오하이오 대학 극장에서 할인 티켓을 무작위로 배포하는 실험을 했대요. 이 할인 제공은 연극 산업 진흥을 위해 특별히 제공합니다라는 명분으로 적용했는데 자, 여기 그룹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자, 이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은 할인을 안 해준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티켓 한 장당 2달러에 할인을 해줬고 티켓 3 죄송합니다. 그룹 3은 티켓 한 장당 7달러를 할인해 주는데 여기는 특별히 연극 애호가 그룹인 거죠. 그래서 연극 애호가 그룹에게는 7달러,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2달러 할인한 경우와 그다음에 할인 없이 티켓을 제값받고 구입하게 한 그룹. 요 세 그룹 중에서 실제로 어느 그룹이 극장을 더 많이 갔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할인을 받은 사람들이 극장을 잘 갔을 것 같지만 더군다나 연극 애호가 그룹이기 때문에 더 잘 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지불한 사람일수록 극장을 찾는 횟수가 많았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대로 손실 회피,
매몰 비용 오류 요런 개념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티켓을 샀을 때 그 티켓을 가지고 연극을 또는 공연을 안 보면 내가 의미 없이 돈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뭐라고 느끼냐? 낭비라고 생각하죠. 낭비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손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 동안 계속 배웠던 게 그거죠. 손실 회피 기능. 나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이익을 보겠다는 마음보다 더 크게 작동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귀갓길에 냉동 피자를 사러 마트를 갔어요. 50% 할인한 3,000원으로 득템을 한 거죠. 좋아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오늘 좋았던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도 좋아 좋아 하고 금방 내가 그 집으로 갈게 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자 한 판 가지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냉동 피자 하나를 더 사러 마트에 갔는데 아까의 그 50% 할인 제품은 다 매진돼 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위해서 6,000원짜리를 5,000원에 하나 더 주고 사 왔습니다. 똑같은 피자를. 그리고 친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피자를 딱 데워뒀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도착을 안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자, 나는 피자 두 판을 다 이미 돌려서 녹여서 맛있게 피자 치즈가 노글노글해진 상태가 되었는데, 어쨌든 나는 두 개는 다 못 먹는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를 버리게 될 건데 어느 것을 먹고 어느 것을 버리게 될까요? 이 피자가 처음에 산 피자가 있고 나중에 산 피자 이렇게 피자가 있죠. 50% 할인된 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 1,000원만 할인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응답자들이 세 개의 부류로 나왔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응답한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거나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6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이왕이면은 5,000원 주고 산 거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한 사람의 그룹은 나 3,000원 주고 산 거를 버릴 거야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3,000원 주고 산 거는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본 거고, 5,000원 주고 산 건 내가 이익을 좀 덜 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일한 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66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 똑같은 피자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 피자는 내가 행동한 것이 많이 반영된 거죠. 좀 더 피자를 사러 갔던 노력, 또는 피자를 샀을 때 할인을 보고 할인에 의해서 기뻐했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과거에 사용한 자본은 무시하고 미래의 비용과 이익을 중요히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매몰 비용 오류예요. 매몰 비용 오류. 그러니까 내가 앞에 냈던 돈은 그냥 매몰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이익을 찾아내는 거죠. 자, 개인 사례를 한번 보자면은 50만 원으로 시작한 중고차 수리,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아는 분께서 차를 공짜로 주셨어요.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10몇 년 된 그 중고차 프린스를 주셨는데,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고치기 위해서 공업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그 냉각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걸로 안 고쳐지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수리비만, 공짜로 받은 차에 수리비가 한 150, 거의 200 가까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앞에 썼던 그 수리를 마무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안 돌아가면 앞에 내가 50만 원 냈던 게 되게 아까운 거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들어가는 수리다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공짜로 받은 자동차를 다른 사람을 주고 200만 원으로 새로 중고차를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는 뭐 카센터, 자동차 수리, 이런 것들이 매몰 비용 오류의 한 예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1차로 수백억을 나가게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나가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 경제가 발전되기는커녕 손해 본다고 할지라도 앞에 쏟았었던 이 수백억 원을 그럼 버릴 것이냐라는 논리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일단은 집행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 예산 집행은 엎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냥 꾸준히 자기 할 일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업들이 더 돈을 잘 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매몰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그 돈이 버려지는 돈, 그래서 내가 그걸 손해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 이미 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잘 이용하면 되지, 거기 뭐 이 돈이 크다 작다를 먼저 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미 돈 들어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몰 비용 오류, 우리가 쉽게 하는 오류이기도 하지만 좋게 사용하면 또 좋게 되겠죠. 자, 매몰 비용, 처음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잘못됐고 잘 됐고를 떠나서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의지력이 이 매몰 비용으로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칙 투자 같은 곳에 자금을 좀 매몰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손을 쉽게 빼지 못하겠죠. 성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했을 때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원칙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상품이나 장기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매몰 비용에 있어서 내가 10만 원 냈거나 만 원 냈거나 그러면 잊어버리기 쉽겠지만 금액이 좀 더 올라가서 뭐 고액 100만 원 또는 뭐 그 이상 1000만 원의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면 그 역시도 내가 먼저 냈던 돈에 대한 손실이 아쉬워서 매몰 비용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손절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장기 적립식 투자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편에서 다루어지거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몰 비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어서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과와 함께 말씀드리자면은 2021년 7월 23일 날짜까지 250일을 투자했어요. 365일인 거니까 약 이제 전체 투자 기간 1년에서 3분의 2 정도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금액가 중 수익률은 11.19%고 연환산 평균 수익으로는 15.72%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비해서 1% 이상 가치가 증가했고요. 환율도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 환율과 뭐 이런 그 자산 배분의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코로나 델타 변이 이슈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테크 기업의 호실적이 3대 지수의 사상 최고가 경신 등과 함께 물려가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3대 지수는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적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건데, 투자 심리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보자면 가라앉는 배와 튼튼한 배 두 가지 기억하시죠? 잘 가고 있는 배가 너무너무 튼튼하고 좋으니까 앞으로 이 배는 가라앉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귀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안 좋지 않을까,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다우존스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으면 이젠 떨어지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터에 코로나 델타 변이 이슈까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S&P 500 이 계속 올라갔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많이 봤었죠.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는 기억, 예상을 닷컴 버블 때부터 꾸준히 들어왔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성과를 보여줬었죠.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걱정은 물가 상승으로 양적 완화가 중단되면은 이 바이든 정부 정책의 경제 부양책이 또는 뭐 완전 고용에 대한 그 경제 부양책에 대한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재 수급난도 뭐 물가를 올릴 요소이기도 한데 코로나는 또 소비를 줄일 요소,
그 물가가 안 올라가게 할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 경제 상황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계속 돈 풀어서 지원하는 것을 유지할 것이고 갑자기 끊거나 할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투자 시장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마감일 대비 S&P 500도 거의 2% 가까이,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이, 다우존스 1%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한 주간 이 수익이 복구가 되었고 지난주 대비 올랐지만 저지난주 대비해서는 뭐 거의 1% 이상씩 올라간 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성과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그 피어스원 인생 피어스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잃지 마시고 즐거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